나는 올해로 50살이 되었다. 세월이 얼굴에 남긴 흔적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마음은 단단해졌다고 믿고 있었다. 인생이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찍 배웠고, 그래서 어떤 소식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 애써왔다. 하지만 그날 사위가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그 아이는 내 딸의 남편이기 이전에 오랜 시간 우리 가족의 일부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늘 예에 바르고 성실했고 내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인지 그 소식은 남의 일이 아니라 마치 내 일처럼 무겁게 다가왔다. 사위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를 아직도 기억한다. 어색한 미소와 굳은 어깨, 그리고 지나치게 단정한 옷차림. 그는 항상 자신을 낮추었고 가족 앞에서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런 태도에서 성실함을 보았고 그 성실함이 결국 그를 좋은 가장으로 만들 거라 믿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살아왔다. 딸을 아끼고 아이를 책임졌으며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이번 해고가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굳이 자세히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세상은 때때로 성실한 사람에게도 잔인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 역시 젊은 시절, 하루아침에 삶의 기반을 잃을 뻔한 경험이 있었다.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사위의 처지가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특히 그가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그는 내 앞에서조차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다. 나는 그런 그의 태도가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안쓰러웠다. 며칠 뒤 나는 그를 불러 조용히 식사를 함께 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과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불안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가족을 걱정했고 미래를 걱정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을 떠올렸다. 사실 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오랜 시간 차근차근 키워온 나만의 일이었다. 나는 항상 일과 가족을 분리하려 애썼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경계는 자연스럽게 흐려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물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가족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문제를 만들까? 하지만 동시에 나는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기회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신뢰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자신을 여전히 믿고 있다는 확신, 그것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할 힘이 될 거라 믿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내 회사 이야기를 꺼냈다. 자세한 조건이나 역할을 길게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함께 일해볼 생각이 있는지, 스스로를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처음에는 놀란 눈빛을 보였고 곧 깊은 고민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 침묵을 존중했다.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이 제안은 시혜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많은 생각에 잠겼다. 가족과 일, 신뢰와 책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이 나이에 아직도 새로운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감각이 분명히 느껴졌다. 누군가의 인생에 다시 한번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일, 그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 며칠 후, 사위는 조용히 내게 답을 전해왔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이 선택이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존심과 미래를 지켜주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지 또 어떤 시험을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옳다고 느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사위를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존재도 단순한 가족의 일원도 아니었다. 그는 나와 같은 책임을 지고 같은 무게를 견뎌야 할 사람이 되려 하고 있었다. 그 변화의 시작점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이 나를 조용히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선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에 깊은 흔적을 남길 것이라는 점이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 사위가 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뒤로 계절이 2번 바뀌었고 그 사이 나는 많은 것을 다시 배우게 되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혹시라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기준이 흐려질까 봐, 혹시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를 감싸게 될까 봐 스스로를 끊임없이 경계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일을 배우는 태도는 진지했고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 모습은 내 예상보다 훨씬 단단했다. 나는 회사를 키우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지만 사위처럼 책임을 자기 몫으로 온전히 끌어안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는 누군가의 사위이기 전에 한 사람의 직장인으로 서고 싶어 했다. 그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나는 이 선택이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에게 이 자리는 피난처가 아니라 시험대였고 그는 그 시험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회사 안에서 그의 존재는 서서히 변화를 만들어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곧 그를 한 사람의 동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고 문제를 혼자 끌어안기보다는 함께 해결하려 했다. 그런 태도는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나는 한 발짝 물러나 그 변화를 지켜보며 리더로서의 내 역할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믿고 맡기는 용기 역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딸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고 손주의 눈빛도 한결 밝아졌다.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 일상의 평온이 자리 잡는 모습을 보며 나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섬세한 균형 위에 서 있는지 실감했다. 사위는 집에서도 이전보다 말수가 조금 늘었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나누기 시작했다. 그 모든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어느 날 문득 나는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오랫동안 나는 강해야 한다고 믿어왔다. 가족을 지키고 회사를 이끌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사위의 변화를 지켜보며 진짜 강함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대며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깨달음은 나를 조금 부드럽게 만들었고 동시에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물론 모든 날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회사에는 위기도 있었고 사위 역시 벽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있었다.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날도 있었고 선택이 틀렸다고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감정과 원칙 사이에서 스스로를 시험받았다. 하지만 결국 내가 택한 것은 공정함이었다. 칭찬이 필요할 때는 아끼지 않았고 지적이 필요할 때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받아들였고 그럴수록 내 신뢰는 더 깊어졌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나의 사위라는 수식어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의 자리에서 역할을 해내는 사람이었고 그 사실이 나를 가장 기쁘게 했다. 나는 그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방향을 찾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 내가 작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조용한 자부심으로 남았다. 어느 늦은 오후, 사무실 창가에 서서 나는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처음 그가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불안, 결정을 앞두고 밤새 고민하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 이 평온함까지.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는 오래된 진실이 그 모든 장면 속에서 선명해졌다. 넘어짐이 끝이 아니듯 도움을 받는 것이 실패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증명해온 셈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를 걱정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길을 걷고 있고
나는 그 길을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 남아있다. 가족으로서, 그리고 한때 그의 손을 잡아주었던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 바랄 것은 없다. 나 또한 내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선택이 줄어든다고들 말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가족 이야기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는 신뢰와 용기,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한 기록이다. 인생은 언제든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시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이 열린다. 나는 그 갈림길에서 손을 내밀었고 그는 그 손을 붙잡고 자신의 힘으로 걸어 나갔다. 그 결과를 지켜본 지금 나는 조용히 확신한다. 그날의 선택은 옳았고 그 선택은 우리 모두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